오늘은 저희 유튜브 영상 댓글에 통증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증에 고속도로가 난 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좋았던 생각을 하라고 하셨는데 환자들이 따라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요거는 라이브 방송을 할 때 그 세 가지 팁을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자기가 가보고 싶은 곳,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 저 같으면 그 필리핀의 보훌 이런데 너무 경치가 좋고 바다에서 거북이랑 막 같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고 싶다. 자기가 충분히 마음을 딱 놓고 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성통증 환자들한테 숙제를 낼 때 통증 일기에다가 자기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여행 계획도 세워보라.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떤 경험을 해보고 싶은지,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싶은지, 아니면 거북이랑 헤엄을 치고 싶은지, 어쨌든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곳을 딱 프린트 해가지고 어디다 붙여놓으면 더 좋겠죠. 두 번째는 고속도로를 다시 오솔길로 만드는 과정을 상상하는 겁니다. 만성 통증이 있을 때는 몸에서 들어오는 통증 신호, 그거 외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뇌 안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통증 회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뇌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통증 신호가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이 신호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자극에도 큰 자극으로 느껴서 통증이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럴 때 이제 제가 이 통증의 고속도로가 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고속도로를 다시 오솔길로 만드는 과정을 상상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옆쪽에 있던 풀이 막 자라나서 고속도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고속도로 아스팔트에 금이 가면서 거기서도 이렇게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어느 한순간에 오솔길로 바뀌고 또 그 오솔길이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숲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통증 신호가 빨리 지나가려 해도 빨리 지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오솔길을 따라서 가던가 아니면 숲을 헤치고 신호가 올라가야 되니까 만성 통증과 관련된 신호들이 천천히 올라가다가 막혀서 못 올라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바디 스캔하고 난 다음에 자꾸 상상을 하시면 훨씬 더 만성 통증에서 회복하기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서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몬티 라이먼 박사의 고통의 비밀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분도 의사였는데 굉장히 크게 다치고 난 다음에 뭐 사진을 찍어보면 특별한 골절이라든지 이런 부상이 나오지 않는데도 너무나 극심한 통증 때문에 10년 이상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 뭐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고 약에만 의존해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원래 통증을 전공한 분이 아닌데도 자기가 스스로 통증에 대한 내용들을 막 찾아보면서 자기가 발견한 방법이에요.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극과 환경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쁜 방식으로 바뀐 것이 만성통증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통증 신호가 세고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죠. 다른 사람하고 똑같았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통증 신호의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신호를 더 세게 빨리 보내는 이런 환경이 머릿속에 벌써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쁜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좋은 방향으로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여드리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뇌는 통증이 있을 때 만성 통증으로 바뀐 사람들의 뇌예요. 감정에 해당하는 영역하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막 굉장히 빨갛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죠. 이제 뇌 뒤쪽은 시각 영역입니다. 근데 꼭 필요한 영역만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뇌의 전반적인 부분이 다 불이 들어오는데, 특히 감정하고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판단하고 추측하는 그 전두엽 이쪽에 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반대로 오른쪽을 보시면
이쪽은 그 만성 통증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급성 통증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감정이 별로 활성화가 안 되죠.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다는 뜻이고, 생각하는 전두엽의 활성도도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느끼지, 뇌 안에서 복잡한 상상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막 불안해하면서 이 상황을 막 거부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뇌는 지금 왼쪽 뇌처럼 감정, 판단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상태인데, 누워서 이 오른쪽 정상적인 뇌처럼 감정과 판단이 뇌 안에 저렇게 불이 들어왔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상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한두 달 하고 나니까 조금 반응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10년 이상 됐던 만성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시각화를 해서 만성 통증을 해결할 때 이런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달 해서 조금 반응이 있었다고 하니까 뭐 며칠 한다고 금방 반응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만성통증 환자들도 밤에 잘 때 뭐 유튜브 이렇게 재미난 거 뭐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피곤해서 막 주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게 아니라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 5분만이라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시각화 훈련을 통해서 만성통증에서 해방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피부병도 아니고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등 전체가 찌릿찌릿하고 따가워요. 왜 그럴까요?